안녕하십니까. 송구권 혼술 6월 28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직을 이어가기 위해서 8월 18일 다음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직을 내려놨죠. 이재명. 오늘 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재판입니다. 지금 4개의 재판을 받죠. 7개 사건의 11개 혐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1호 판결 전에 검찰의 구형, 아직 검찰 구형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많은 재판 중에 이 검찰 구형 1호, 그리고 곧 이어서 1심 선고 1호가 나올 혐의가 바로 이재명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가장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오늘도 재판 갔는데 대통령 선거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으면서도 몰랐다, 이렇게 선거기간에 거짓말한 것. 왜 거짓말을 해야 됐느냐? 대장동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씨가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짜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 김문기 씨는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극단적 선택을 했죠. 고 김문기 씨는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은 본인이 대장동에 연루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몰랐다고 잡아댄,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죠. 또 하나 거짓말. 이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 김인섭, 대장동 브로커 김인섭이 끼어들어서 본인들과 같이 정진상 이렇게 다 이득을 취한 그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개발 4단계 상향을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이 2가지로 재판을 받았는데 질질 끌었습니다. 질질 끌다가 이제 끌다 막바지에 와서 오늘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었죠.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피고인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고 상당히 이 표정이 다른 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이게 본인의 운명이 점차 재어오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겠죠. 자, 취재진이 묻습니다. 정인 신문이 오늘 마무리되는데 한 말씀 해달라. 9월 안에, 저는 8월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8,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쭉 물어도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당히 오래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침내 1호 구형, 1호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20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 합의 34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형사 34부로 김동현 부장판사는 33부고 선거법을 다루는 형사 합의 34부 로 돌렸습니다. 그때 기소가 돼서 그쪽으로 재판부가 배당이 됐죠. 형사합의 34부. 그때 재판장이 강규태 부장판사였죠. 그런데 강규태 부장판사가 질질 끌었습니다. 이게 원래 선거법은 633 해서 1심이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안에 선거법은 다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질질 끌어서 21개월째 아직 1심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법원까지 끝나야 될 그 시한 2번을 지나가는데도 아직 1심을 하다가 이제 겨우 재판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 개딸들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어쨌든 질질 끌면서 이런 사건을 그러니까 본인이 1심을 맡았죠. 1심을 맡은 사건을 6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재판을 격주 금요일하겠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재판을 고집을 했죠. 검찰에서 아니다, 이게 재판 자주 열어야 된다, 주 2회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격주 금요일 딱 해서 2주일에 재판. 그러면은 6개월에 끝내려면은 이 재판 12번 만에 선고를 해야 되는, 정인 신문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일부러 고무줄처럼 이게 늘려나가다가 버티다 안 되니까 올해 초에 법원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강규태가 사표를 내버리고 나갔죠. 사표를 내고 나가면서 시원하다, 이런 글을
자기 또 동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이어서 맡은 부장판사가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뭐 이런 또 좌파 성향의 판사다. 그래서 또 질질 끌지 않겠느냐 그런 그 관측도 있었지만 더 이상 끌 수가 없죠. 뭐 정인신문 다 했고 뭐 이제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재판 지연하지 마라 막 채찍질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지금 일종의 폭탄 돌리기 위해서 폭탄을 끼얹는 이재명과 관련된 각 재판부마다 가장 먼저 1호 판결을 내리면은 개딸들에게 표적이 돼서 엄청나게 당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막 폭탄 돌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이 폭탄이 선거법 재판부로 왔습니다. 위정교사 쪽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위정교사보다는 더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정교사에서 돌려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33부 김동영 부장판사가 돌려서 34부 한성진 이 사람이 맡고 있는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이쪽에 폭탄이 돌아와서 그걸 이제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전에 또 이런 것도 아마 압력이 됐을 겁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 담당 재판부를 전부 다 검찰에 고발을 해버렸죠. 한성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배석판사 2명. 왜 이렇게 그 시간을 끄느냐. 원래 1년 내로 하기로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내로 하기로 강제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질질 끈 겁니다. 그러면은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는 고발을 하는 거죠.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도록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 강규태 처음부터 끌었던 강규태도 포함이 돼 있고 지금 끌고 있었던 한성진 부장판사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쨌든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마지막 정인 신문을 진행을 지금 했습니다. 마지막 정인 신문 진행을 했고 이 격주 금요일이니까는 다다음 주 금요일 7월 10일에 서정교사 절차를 밟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재판 끝내는 수순이죠. 그리고 그 다음 기일에 이재명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검찰에서 구형을 내리겠다. 그러면 이제 구형이 나오면은 정말 처음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형 몇 년 이게 땅땅 두드러지는 순간입니다. 구형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7월 12일 이제 격주니까는 2주 후에 7월 12일 그 다음에 이제 4주 후가 되겠죠. 4주 후의 그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하지 않았느냐? 이게 법원의 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휴정 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을 중요하지 않은 거는 신속한 재판을 요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휴정 기간이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검찰 구형하는 그 날짜는 기일은 정하지를 않았죠. 그런데 일단 뭐 격주 금요일로 쭉 해왔으니까는 그 달력을 보면은 언제쯤 나올지 보입니다. 다음 기일이 그러니까 8월 9일에 휴정기가 끝나는데 7월 29일에 이제 휴정기가 시작되고 8월 9일에 끝나는데 지금 7월 12일 날 서정교사를 하면은 격주 금요일이면 7월 26일이 됩니다. 7월 26일이면은 7월 29일 휴정기간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면은 이때 재판이 열려서 7월 26일 구형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때려야죠. 이렇게 지금 막바지까지 다 왔으면은 7월 26일에 구형을 때려놓은 상태에서 법정 휴정기에서 휴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휴정기가 8월 9일까지인데 공교롭게도 7월 26일 구형을 친 다음에 날짜는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그래서 8월 9일 날 선고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차피 재판을 열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 7월 26일에 구형을 때리고 나서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8월 9일 다음의 격주. 그러면 8월 23일에 됩니다. 8월 23일. 8월 23일에 1심을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월 26일 구형, 그리고 8월 23일 1심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공교롭게도 이재명이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는 거는 8월 18일 전당대회. 딱 그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7월 말 구형이 나오고,
8월 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민주당 다시 이재명 재추대 뭐 해서 뭐 떠들썩하고 하게 이재명이 다시 등극을 하는 대표 자리에 등극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 시점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8월 18일에 2기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 전에 구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면 닷새 후에 8월 18일에 당대표 2기 취임하고 한 닷새 후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늦어도 그로부터 격주 후에 늦어도 그 당대표 2기 취임하고 한 20일 후에 선고가 나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1심 선고지만 1심이 결국 2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것은 또 선거법이라서 원래 규정대로 하면은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니까 이거 속도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내년 봄이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죠. 뭐 당대표직 국회의원직 또 피선거권 박탈해서 다음 대선에도 못 나오고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에서 보존받은 거 토해내야 되고 자, 그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또 그 무렵에 위정교사 1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무렵에 위정교사 사건 1심. 또 지금 대북송금 새로 재판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신속히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화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했던 공범 사건인데 그 공범 사건을 1년 8개월을 해서 9년 6개월 중형을 내린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재명 심리다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재판을 하면은 내년 봄에 1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대법원 확정 판결되지 또 1심 나오지 또 다음에 곧 이어서 대장동 나올 거지 이재명으로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그 대표직을 연임을 하면서 더 튼튼하게 방어막을 쌓으려고 하지만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선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당대표가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 그때까지도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충성을 다할까? 그 부분은 의문인데 결국 그 7월 말 8월 여름에 이재명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여태까지 몇 차례 위기 이렇게 했지만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곳으로 향한 첫 길목이 오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이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